무인일주를 보겠습니다. 무인일주를 보면 자, 양의 토, 여기는 양의 목이죠. 그래서 목국토 이렇게 극을 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 되죠. 그리고 편관이 되고 인 속에는 인, 무, 병, 갑이 있죠. 그래서 이 무토는 비견이 되겠죠. 그리고 병은 편인이 되겠죠. 그리고 갑은 편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토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풍부해지다, 무성해지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무성하다는 의미가 있고 물상론으로는 이게 노을하자죠. 이 무토는 노을이다. 그래서 노을하자를 쓴다. 그래서 노을을 의미한다. 이 인목은 짐승으로 말하면 동물로 말하면 호랑이죠. 호랑이. 그래서 산 밑에 이 또 무토는 노을도 되지만 물상도 말하면 이 태산 큰 산도 의미하죠. 산도 됩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호랑이, 산 밑에 있는 호랑이. 그래서 무토는 메마르다 그랬죠. 산은 이렇게 우리가 물을 뿌릴 수가 없으니까 천수답인 거죠. 일종의 비가 와야만 촉촉해지는 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토에는 감목이 어울린다 그랬죠. 큰 나무가. 그래서 맨둥산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산 속에 있는 호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목은 뭐죠? 다른 하면 간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둥산 밑에 나무가 있는 모습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목도 뭐죠? 사목이라고 해서 뭐죠? 물기가 없는 나무죠. 그래서 이 바짝 메말라 있는 산에 물기가 별로 없는 큰 나무가 서 있다. 이런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때는 수가 좀 있어야 되겠지. 조우상 수가 있어야만 될 거예요. 수는 뭐죠? 여기 입장에서 이 수 입장은 수는 무토 입장에서는 이 재성이 되죠. 그래서 바짝 메말라 있는 토에 나무가 바짝 마른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무는 무성하다 뜻과 노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고 노을은 태양의 나머지이다. 태양의 남는 기운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토, 그 다음에 무토가 이제 여기 보면은 고토, 딱딱한 토, 그 다음에 조토, 메말라 있는 토다. 이렇게 있습니다. 무토는 넓은 대지라든가 들판, 넓은 땅을 상징한다. 그래서 무토는 기본적으로 큰 이 산이다 보니까, 이 큰 산이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죠. 그래서 은근히 고집 있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무토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이는 뭐냐면 이제 인묘진으로 봄이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말리, 시생, 인년야라. 그래서 이는 지렁이가 움직이는 모습과 같이 양기가 처음으로 발생하여 마무리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주역으로 말하면 자 뭐죠? 밑에 세 개의 양과 위에 세 개의 음이 있죠. 그래서 이 지천. 자 이거는 위에 거는 뭐죠? 지가 됩니다. 밑에는 천이죠. 그래서 지천계를 의미한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무리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인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강목, 큰 나무, 조목, 메말라 있는 나무, 눈목은 어린 새싹 눈이거든요. 그래서 새싹 난 눈, 사목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인목은 뭐다? 수의 기운을 잘 흡수하고 목생화도 잘하겠죠. 메말라 있는 토기 때문에 반면에 을은 수가 이미 촉촉한 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이 을목이 젖어 있기 때문에 불을 태워주질 잘 못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목은 또 이제 물상로로 말하면 광곡이라고 해요. 광곡. 넓을 광자, 곡식곡자죠. 그래서 광곡은 이 곡식이 이 여물고 있는 그러한 계곡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목은 간방이죠. 이거는 팔간산이죠. 산을 의미하죠. 팔간산으로서 그 산이니 무토가 장생해 하여 광곡의 뜻이 드러난다. 자연 인숙에 인궁에 범이 있으니 인생이 무진시에 태어나면 뭐 이러이러한 내게 있다. 그래서 호소 이곡 풍생 호랑이가 소리를 지르면
뭐죠? 바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퍼진다. 이는 호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산신에 가면 사찰에 가면 산신각에 있고 큰 나무, 고목, 사목을 의미한다. 이는 원래 펼칠련으로 인해서 지혜를 펼치는 것이므로 교육과 인연이 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은 뭐냐면 목은 일반적으로 교육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것을 다 일종의 키우는 것이 맞다. 잘하는 것이다 맞다. 그래서 잘하는 것 관련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법과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병화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병화 앞에 걸 쓴 거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병인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병인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에 관계된 거니까. 자, 무인일주의 기본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설. 자, 무인은, 자, 인월은 아직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죠. 그래서 아직은 그 눈이 남아있는 그러한 춘산의 모습이다. 이게 뭐죠? 무토가 산이고, 이는 이제 초봄이니까, 초춘, 즉 초봄이니까 초봄의 산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기만성령으로 인정이 많고 육친을 생각하는 정이 있고 실흑과 영으로 일대를 통하여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인의 물상은 산에 있는 절의 상이다. 아까 이게 뭐라고 했죠? 인이 산신각을 의미하죠. 또 산신각을 의미한다. 명승 고적의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의 모습, 산에 있는 호랑이의 모습. 가장 이게 대표적이겠죠. 이게 무인이 그 말 그대로 산 밑에 있는 호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산이 옷을 두르고 있는 상에게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무인일주는 자신의 이제 힘을 믿고 과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화를 품고 있음을 암시한다. 민둥산 호랑이가 이제 제격적인 표현이겠죠. 민둥산 호랑이가 자연 그런 글자 뜻이 있겠죠. 자간이 전부 양간을 구성되고 목토가 안명 쟁투함으로 경쟁심과 반항심이 있다. 자, 이 토고 이게 목이니까 목극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경향이 있다. 뭐죠? 자, 무인 일주는 민둥산의 외로운 나무다. 독산 이 독산이 대머리 독자죠. 대머리 산가 민둥산이 산이죠. 그 다음에 외로울 거 나무목. 그래서 민둥산에 있는 외로운 나무 형상이다. 이게 자체가 이제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가. 그다음 산호랑이, 맹렬히 움직이며 맹수같이 사는 아픔 있는 삶, 승리력, 활동성, 담력, 모험심, 극기심, 리더, 보스, 기질, 명예를 중시하고 과묵하고 뭐 쭉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카리스마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카리스마, 영웅심리, 동분서주, 동분서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 때문에 그러죠. 인신사에 뭐죠 이게 영마성 있죠.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다닌다. 호랑이 산에서 호랑이가 열심히 먹이 찾으러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봉장군 속전속결 크게 뜨고 크게 진다. 자존심. 자, 아까 산 밑에 있는 호랑이니까 자존심 있죠. 예민하고 불안한 심리 들떠있고 환경 변화와 해통이 있고 무토의 극단성과 인의 고독, 무인, 칼, 청, 꿈이 잘 맞는다. 이런 특성이 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무인은 음양오행상으로 무는 토고 인은 목이죠. 그래서 무토는 만물을 무성하게 성장시키는 위험을 상징하고 있고 인은 양기가 막 터져나와서 생명을 키우는 의욕이 대단하고 진리를 치려는 형상이지만 포악성의 의미도 내재되어 있다. 무인일주는 무토의 중후함에 인목이 극함이 있어서 겉으로는 용기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 사실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산 밑에 있는 호랑이잖아요. 이게 산 밑에 있는 호랑이 모습이니까 굉장히 무토가 큰 산이기 때문에 중후하고 그 다음에 인목의 극함이 있어 겉으로는 이 호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용기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다. 예컨대
담력은 있지만 마음이 약하여 용맹스러운 외견에 비해서 내면이 의외로 소심하고 겁이 많아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경향을 지녔다. 겉으로 보이는 굉장히 커 보이고 중후하고 용기가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은 대단하여 과욕을 부리고 명예심과 희생심에 들뜨기도 하는 사주다. 자, 무토는 태산과 같은 형상이고 간지. 자, 무토는 태산과 같은 형상이고 간지 글자에 음기가 없으며 숙이 또한 보이지 않으니 메마른 산이라 스스로 고독하다 여기는 자가 많다. 그래서 메마른 산이라 스스로 고독하다 여기는 자가 많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무인 보면은 자, 이는 무, 병, 갑이에요. 전부 뭐죠? 양이죠. 양. 전부 양이에요. 음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수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장간에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도 조토, 메말라 있는 토라고 볼 수 있겠죠. 메말라 있는 토고 이 임목도 뭐다? 사목이에요. 메말라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바짝 메말라 있는 산에 빼짝 말라 있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도 잘 뜨고 산불도 잘 나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스로 좀 피폐되어 있다. 그래서 고독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자, 외유내강의 한 성품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겉은 무디어 보이나 속은 신경이 예민하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고 덤덤해 보이나 속으로는 예민하고 까칠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아집이 매우 강하다. 무인일주는 타인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일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중화의 기운이 강하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업무에 치중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활동력과 추진력이 강하고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력이라든가 추진력도 강하지만 어쩔 때는 소심하게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여기서 보면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습성이 있다. 쉽게 포기하는 습성이 있어서 복록을 놓치기도 한다. 글자에 음의 기운이 전혀 없어 꺾으면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음으로만 구성됐어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광폭한 산이면서 흑인이 변화를 시도하는 보수주의자가 많다. 그러겠죠? 자, 광폭한 산이면서 흑인이 변화를 싫어한다. 무인일주는 책임감도 강하고 삶 자체를 숭고한 신앙으로 받들 만큼 매사에 충실하다. 이 토의 일주의 특징이겠죠. 토일주의 특징이 충실하다. 믿음직하다. 그 말이죠. 자, 기운이 활동력, 지도자격 일주고 자존심은 강하나 외로움을 탄다. 아까 속은 여리고 예민하고 외롭다. 그렇죠?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돌팔이의 특징이 있다. 자존심이 강하여 모욕을 당하거나 불리한 말을 들으면 자제력을 잃고 성질을 억제하지 못하여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도량이 넓고 분수를 지키고 성실하며 언행일치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매사 신중하게 처신 마음으로 남과 잘 충돌하지 않지만 내면에 허영심이 도사리고 있어 재운의 파괴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 자, 무인일주의 성격은 신경과민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신을 은폐하고 위장하려 하는 음흉한 심리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가족들에게도 좀처럼 보이지 않으며 약점을 위장하는 위선적인 내성이 있다. 약점을 위장한다. 평상시에는 평정심을 유지하다가도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강하게 반응하는 강한 성정 또한 품고 있다. 그러니까 건들지 않으면 조용히 있다가도 한번 건들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광폭해지고 세지는 거죠. 그래서 굳세고 자만하여 타인의 비평을 일삼고 외고집이 많은 인물로 볼 수 있다. 자, 무일주는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편이므로 신경 준추를 사방팔방으로 가동시킬 정도로 과민한 편에 속하다. 그래서 예민하다. 예민, 과민. 그렇죠? 감정 기복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호불호가 분명해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다. 그래서 무정한 말투로 인해서 불화를 자초하게 되므로 항상 자제력을 잃지 말고 인덕을 쌓아라.
자, 이들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실수하지 않으려 하기에 대체로 신용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자, 토일주들은 그럴 수 있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언행이 일치된 행동을 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므로 남들과 충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스러움에 있어서 남들로부터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폭발하겠죠. 그래서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화를 낸다. 무인일주가 굉장히 바싹 메말라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불만 땡겨주면 확 불어오는 거죠. 아울러 잘못된 습관을 인정하거나 빨리 고치려 하지 않아서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들의 성격은 권위적이긴 하지만 악행을 저질 정도로 뻔뻔하지는 않고 시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실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 많다. 자, 무토가 좌와의 평관인 인목을 만나 목국토함으로 당연히 종이 될 것 같으나 인중병화가 장생하니 살 중에서도 종을 하지 않은 것은 육식갑자 중에 무인 하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무토고 양의 토고 양의 목이기 때문에 목국토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이 목은 뭐죠? 평관이 됩니다. 평관. 그 이야기예요. 평관이 된다. 목국토로. 그래서 평관이 되는데 어쨌든 인중에 병화가 여기 인중에 병화가 있죠. 이렇게 인무병갑에서 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무토를 화생토로 생해주죠. 그리고 무인은 생이 됩니다. 여기 보면 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생이 되다 보니까 토국수는 물론 토생금도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화토공전이고 메말라 조하고 이게 박토가 이게 아닐 것 같아요. 박토가 열불박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열불박자 이 글자 써야 되겠죠. 열불박자로서 박토로서 사지구생하니 메마른 땅에 죽은 땅에 그 생을 추구하는 것이니 토국수는 물론 토생금도 하지 못한다. 토가 바짝 메말랐으면 토생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을 빨아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앞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약한 기토만도 못하니 토로스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힘들다. 무토의 지장간에는 무병갑 이렇게 있으니까 이 하나를 자세히 보고 12운성으로 장생에 속합니다.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무토 하나만 갖고 이걸 다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무토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뭐죠? 병화죠. 병화. 그래서 병화나 병인은 뭐죠? 병인생이 됩니다. 병인생.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보시면 자, 보시면은 우리가 무인이죠. 무인. 자, 무인인데 무는 뭐죠? 병화와 같죠. 병화와 같죠. 그래서 병화는 같은 게 뭐죠? 사화죠. 그래서 사화가 여기 병화 같은 게 사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병화나 무토는 여가 뭐가 되죠? 여기가 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병화나 무토는 양간이죠. 양간은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노광세, 병사모,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와야 되죠? 여기 와야 되죠. 임목이 와야 되죠. 그래서 노광세, 병사모, 절태양, 생욕대죠. 이렇게 해서 여가 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거예요. 생. 자, 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뭐가 되냐면 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궁이 돼요. 그러면 자, 인 속에 뭐가 있냐면 무, 병, 갑이 있죠. 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토는 비견이죠. 자, 비견은 역시 뭐죠? 생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생좌, 생궁이 되는 거예요. 생좌, 생궁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생좌, 생궁. 그 다음에 병화도 마찬가지죠. 병화도 무토와 화토동법에 의해서 결국은 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생좌, 생궁이 되죠. 자, 이거는 뭐죠? 편인이 되죠. 편인. 요거는 인성이 되고, 요거는 비견이 되고, 간목은 편관이 되죠. 편관. 자, 간목은 뭐냐면, 간목은 여기 뭐가 왔어요? 여기잖아요. 바로 이 자잖아요. 간목과 같은 것은 뭐다? 여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녹이 되죠. 그래서 녹좌가 돼요. 녹좌, 생궁. 그래서 무토와 이는 생의 관계인데, 자, 여기에 무토와 무병갑은 그대로 비견과 편인 이 전부보다
생좌의 생궁에 놓여져요. 그러니까 생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 보입니다. 비견이나 형제고 그 다음에 인성이니까 뭐 공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그다음 평관은 남편이 되겠든 직장이 됐든 뭐가 되겠죠. 어쨌든 넉좌 생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자 무인 생에 자 비견 무가 생자 생공이 됐죠. 편인 병화가 생자 생공이 됐고 평관 간목이 넉자 생공이 됐어요. 자 망신살은 걸록이기 때문에 망신살이고 생이기 때문에 짓살이 되죠. 생이기 때문에 짓살이 되고 그래서 생짓살. 자 여기 보면 생짓살, 녹망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속해서 토는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인종은 뭐죠? 없는 거를 끌어온다고 그랬어요. 인종, 없는 것을 끌어온다. 있으니까 놔두고 자 병화도 있죠. 지울게요. 그 다음에 뭐죠? 간목도 있죠. 목도 있고 토도 있고 화도 있어요. 없는 걸 뭐였죠? 요것만 없죠. 그러면 자 이 경금을 보면은 뭐냐면 식신이에요. 식신인데 자 식신 관계인데 경금이 인에 놓으면 뭐죠? 절이죠. 경인절. 그래서 절종생공이 돼요. 그러니까 끊어진 거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신금은 태가 됩니다. 태종생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뭐냐면 임수는 토국수로 편제가 되죠. 그런데 화에 있어서 이 무토는 뭐냐면 병에 속해요. 무토의 병하고 무토를 갖다 놨죠. 거기에 속한 임수는 12운성으로 병에 속해요. 개수는 욕에 속하고. 그래서 재성은 병, 욕에 속하고 그 다음에 식신은 절태에 속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식신은 절태에 속하고 식상은 자 재성은 뭐다? 병력에 속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병력, 종생궁, 그 다음에 절태, 종, 생궁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오행을 다 만들어냈어요. 이걸 가지고 대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무인의 삼합은 뭐죠? 인호술이죠. 인호술 이게 삼합이 되죠. 그 다음에 방합은 인묘진이죠. 이것은 방합이 됩니다. 그러면 자 고신 과숙은 뭐냐면 방합 갖고 해요. 자 이쪽 좌측에 있는 게 뭐죠? 과숙이에요. 여자 혼자 과부되는 팔자. 자 이쪽은 뭐다? 고신이 돼요. 남자를 말하죠. 그러면 인묘진사가 되고 해자축이죠. 그래서 축이 뭐냐면 과숙이 되고 인묘진사 사가 뭐가 되냐면 고신이 됩니다. 자, 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 삼합을 가지고 연살 즉 도화살과 망신살, 영화살 다 뽑아내죠. 우리가 이거를 12신살 할 때 동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지장화 그랬어요. 짓살, 장성살, 화개살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자리가 뭐죠? 동. 그러니까 인오술이 그대로 지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짓살, 오는 장성살, 술은 화개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에 있는 짓살이 되죠. 짓살은 뭐죠? 생이죠. 이렇게 자 짓살은 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인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오장 장성살이니까 뭐예요? 왕이죠. 무오왕 12운성으로는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는 화개살에 그러니까 무술 뭐가 되겠어요? 묘가 되겠죠. 화개니까 무술묘 이런 식으로 찰 수 있어요. 그래서 12운성으로 묘가 되고 화개살 된다. 이걸 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걸 가지고 삼합을 가지고 동지장화 했어요. 자, 이 지장화 하면 12운성도 외워줄 수 있겠죠. 이걸 가지면 어떻게 외우냐? 이걸 가지고 이걸 삼합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이거를 대비해서 짓살 그러면 뭐다? 짓살이면서 12운성은 생이 되고 동지장 와서 이 오는 뭐다? 무오 왕이죠. 그러니까 장성살 되죠. 장성살 그 다음에 묘니까 화개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가 뭐가 있냐면 도화살은 뭐냐 연살 도화살은 뭐냐면 도화살은 연살이라고 해요. 일대는 뭐냐면 자, 이 디후자예요. 디후자, 이 후자죠. 디후자 앞에는 중국자. 그래서 중국 간자로 이렇게 쓰죠. 디후자 후년 반겁.
이렇게 써요. 반컵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글자의 뒷글자가 뭐예요? 인묘가 되겠죠. 오, 미, 술, 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묘가 연살돼요. 도화살. 그럼 여기 보면 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미는 반한살, 해는 겁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해절이죠. 무해절. 그렇죠? 겁살이니까 절 맞죠? 무해절. 이런 식으로 무호왕 맞죠? 어, 무미새가 쇠가 어디 있어요? 쇠가 반환이죠. 이런 식으로 무미새. 십연선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이거 신살도 그대로 계속 해보면 외워지죠. 그래서 이 신살과 십연선 관계를 하면 12신살을 외워도 되지만 이걸 그대로 갖고 외워버리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하려면 숙달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이 망신살이죠. 망신살은 뭐냐면 앞전자 쓰죠. 전천 망륙 이렇게 됩니다. 전천 망륙 이렇게 천살이죠. 이게 천살 망신살 어디 있어요? 망신살 그 다음에 육은 육해 여기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 글자예요. 인호술의 앞 글자는 뭐죠? 천은 뭐죠? 해자축이죠. 해자축인 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망은 뭐죠? 사오가 되겠죠. 앞 글자니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글자 앞자는 사오미 신유술이니까 유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유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망신살은 뭐다? 사가 되겠죠. 이 사 됐죠? 그 다음에 역마살은 뭐냐면 충역제월. 자 충하는 거는 뭐다? 역제월. 첫 번째 글자가 충하는 건 뭐예요? 인신충이죠. 인신충. 두 번째 글자 충하는 거 제살은 뭐다? 오. 그러면 뭐죠? 자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인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충하는 거는 진술충이죠. 이런 식으로 신금은 무토에게 있어서 신금보다 역마살. 역마살은 뭐죠? 병이죠. 그래서 무신병, 그죠? 병신병, 무신병 그러죠? 그 다음에 제살이니까 뭐예요? 태죠. 무자태. 그 다음에 월살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대월살, 대. 그래서 무진대, 병진대, 그렇죠. 이런 식으로 10연속 다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12운성과 12신사를 가지고 이것을 맞출 수 있어요. 이걸 하나 가지고 전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왜 만들어냈느냐? 이걸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자, 생궁의 의미, 생생, 록생. 자, 평관은 녹자생공이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녹자생공이 어떤 운이 12운성에서 이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하는 거죠. 편이 병이 오면 뭐다? 생자생공이 되고 무토가도 비견이 오면 생자생공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인종법은 이거에서 아까 이 두 개. 자, 이건 뭐다? 절태는 항상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고 병력 이것도 같이 다녀요. 그래서 식상은 절태, 재성은 병력 이렇게 흘러간다. 이걸 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 고신, 과수 그 다음에 공망을 다실게요. 공망은 어떻게 된다? 공망은 무토나 정화는 밑에 요것과 충하는 거. 그 뭐죠? 인신이죠. 근데 무토는 뭐죠? 순행이죠. 순행. 앞으로 가는 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신유가 되겠죠. 자, 만약에 정화는 어떻게 되죠? 정묘가 되겠죠. 정묘. 정의는 없고. 자, 이렇게 본다면 정화는 어떻게 되냐면 밑에 묘와 충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묘유충이죠. 묘유충. 그렇죠? 묘유충. 그러면 정화는 음이기 때문에 역행하죠. 그러면 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신유가 되겠죠. 그래서 정묘나 무인 정묘는 똑같이 공망이 보다 신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 찾아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숙달되게끔 60갑자를 이렇게 자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2운성도 외워지고 12신화도 자동으로 외워지겠죠. 이걸 토대로 지금부터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일주는 임목장생궁에 충이 발생하는 사주나 유년의 운세 시기에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흉하게 본다. 자, 무인 뭐 생이니까 기본적으로 생해주니까 좋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충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충이 발생하는 운이 온다. 그러면은 그다지 좋게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뇌 외부 특성상 편관과 편인이 작용하므로 편관과 편인은 뭐죠? 이게 둘 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편자가 치우쳤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 반대되는 게 뭐가 있죠? 이것과 반대되는 게, 자, 정이 있잖아. 정인, 정관. 그런데 이게 뭐죠? 편인을 하죠. 편인. 편은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래서 이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 때문에 외골수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관과 편인이 작용하므로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으나 이타심이 강하여 공익에 부합한 업무에 관심이 많다. 인성이 아까 뭐가 있었죠? 생자생궁이죠. 생자생궁. 자, 인성이 뭐가 있었죠? 자, 무인의 인성이 뭐였어? 병화죠. 병화가 있었죠? 병화가 여기가 생궁이고 이것도 생궁이죠. 왜냐하면 화토동법에서 같으니까. 그래서 생자생궁이 되죠. 그래서 인성이 생자생궁으로 오면 학문을 즐겨하고 조금 배워도 활용을 잘해서 잘난 체 한다. 아는 체를 한다. 그래가지고 자, 관인이 생으로 들어오면 출세력도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도 뛰어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관인이 생으로 들어오면 출세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지도력도 뛰어나다. 아까 뭐예요? 자, 여기서 관인도 뭐예요? 관인이 뭐죠? 록자생공이고 편인도 생자생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업과 재물을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를 처음에는 우리가 직업을 갖기 전에 학생이잖아요. 자, 학생은 무엇을 하죠? 학업을 하죠. 그럼 내가 어떤 적성의 학문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직업을 얻을 거 아니에요. 직업.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분야가 어느 게 맞느냐?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이 필요가 없죠. 앞에 있으니까 종자가 되겠죠. 생좌, 생궁이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둘 다 생생이니까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무인일주는 뭐냐면 학당귀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학당귀인이면서 장생에 해당되죠. 장생궁에 해당하는 일주이기 때문에 학문을 즐겨하고 문장이 수려하고 지성이 돋보이는 사이다.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학자라든가 교육자로 진로를 정하면 길한 사주를 하다. 차라리 뭐 이런 경우도 선생님이 되는 그런 그런 괜찮겠죠? 흉살 제복시키는 좋은 일주로 학문이라든가 정신 문화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암시해준다. 학문을 즐겨하고 문장을 수려하고 학자, 교육자, 공직 또 공직도 괜찮아요. 영마, 왜곡, 분주할수록 먹을 것이 많다. 이거는 이제 무인일주가 뭐냐면 이 인이 역마성이 있죠. 인신사에. 그래서 이 역마 때문에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무인일주는 불보살용으로 대기만성의 운명으로 관리, 공직, 고관대작의 유형이다. 고관대작, 낙천적이고 판단력이 뛰어나서 끝내주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주의 관록으로 만인의 두령이 될 지도자감을 가진 사주다. 자, 남명의 경우는 사업보다 직장이 더 좋다. 재성이 여기에 있나요? 없죠. 자, 무인, 무병, 갑. 뭐죠? 여기는 인성과 뭐죠? 관이죠. 관인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죠. 관인 상승은 뭐예요? 당연히 직장, 공무원, 뭐 안정적인 직장이 되겠죠. 여기에 재성이 지금 없잖아요. 재성이 있으면 사업가 뭐 재성이 편제가 막 이게 있고 그러면은 사업을 하겠지만 현재는 여기서는 재성이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활동이 더 우선시되는 사주다. 대체적으로 관록이겠죠. 관인이니까 관록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한다면 무역, 건축업, 부동산 등에서 개선할 수 있다. 자, 이 무역이라든가 무역은 이 역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역마. 그 다음에 건축업, 부동산은 뭐죠? 토로 인해서. 토의 성분상 그렇고, 이럴 경우에서 대성할 수 있는 사주고, 공무원, 법관, 정계, 의사, 교육과 특수기술직 계통의 유형에서 활동이 두드러지다. 안정과 신용을 미천으로 은행, 보험, 공무원이나 외교관, 무역업도 적합하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자, 역마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 남성들과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학당 기인으로 공직, 교육계에 많은데
남편도 역시 공직생활이라든가 교육자, 사업가일 경우가 많다. 창고, 농립, 토목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항상 내면에 뭐가 있다? 고독감이 있고 그 다음에 토의 성질상 메말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토 중탁 사주는 보다 종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짝 메말라 있는 토이기 때문에 종교와 인연을 맺을 수도 있다. 자, 관을 보겠습니다. 관을 보면 녹종생공이에요. 자, 관이 우리가 종으로 볼 필요 없어요. 앞에가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이 없으면 종으로 끌어오지만 지장간에 이게 있잖아요. 간목이. 그러면 녹자생공으로만 이 종을 좌로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좋겠죠. 관이 녹자생공이니까. 그리고 일지의 역마살 뭐죠? 인신사에 역마살이 있어서 활동 반경이 높고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쌓지만 움직이는 배짱이 좋으면 사업성에 뛰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에는 걱정이 없을 정도로 프론티어 정신이 개척 정신이겠죠. 정신이 강하다. 개인의 사적 이익과 더불어서 공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도 관심이 많다. 왜 그렇죠? 밑에 뭐가 관이 뭐예요? 관이 녹자 생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은 뭐죠? 직장도 되지만 직업도 되지만 또 뭐가 돼요? 명예도 되죠. 명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는 뭐다? 사회적인 그런 활동. 사회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활동. 그래서 이런 쪽과 관심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분야와 정치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으며 부동산 업무 및 해외 무역과도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재성을 보겠습니다. 재성은 보면은 없죠. 지장간이 없어서 끌어와야 돼요. 끌어오면 종자를 쓰면 되겠죠. 자. 근데 병욕이죠. 병욕. 자, 재성은 뭐다? 병욕이 돼요. 병욕. 그럼 병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병 들어있는 거예요. 요건 뭐죠? 목욕이죠. 그러니까 멋만 부리는 거예요. 멋만 부리는 거. 약간 도화 기질 있죠. 그렇죠? 자, 남에게 봉사하는 공익개념, 자기 돈벌이 하면서도 남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심리구조고 사회사업, 복지사업, 내면 위에 소심한 그런 게 있다. 자, 이거는 사회사업, 복지사업, 뭐 이런 남을 도와야 된다. 이런 것은 뭐냐면 아까 뭐죠? 관이 뭐랬죠? 관이 녹자생공이었죠. 녹이 있었잖아. 녹. 이게 강해서 그런 것 같아. 녹자생공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녹자생공. 자, 활동적이죠. 인이 뭐예요? 역마성이 있어요. 역마성이 있어서 활동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개척정신 강하고 일지가 편관이죠. 그리고 역마지살이 있어서 외국 졸업이 많다. 그렇죠? 자, 외국 관련해서 인신사회가 나오니까 자, 한번 볼까요? 외국 관련했을 때 인이 어디라고 했죠? 인이 신은 뭐죠? 북미. 사는 뭐예요? 뉴질랜드. 해는 동남아. 이는 뭐예요? 중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들은 사람들을 좋아하며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구득하고자 하는 심리가 깔려있으므로 사업가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자수성가한 유형이 많아서 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자수성가하다. 아울러 원대한꿈과 이상의 소유자로 불리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쉽게 굴하지 않는다. 자, 오뚜기 같은 마음과 능동적 처세로 말미암아서 주의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한다. 공명심, 아까 있죠? 공명심, 관의 녹자생공을 했죠? 공명심이 강하고 거치대와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뭐 그게 마다하지 않겠죠? 관련된 일이라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일처리를 마무리하는 스타일이다. 자,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과신하는 경우가 많고 고집스러운 면에 있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나 남성을 상대로 하는 사업과 무역 업무 등에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할 수 있기에 가정적이지 못한 점을 사업으로 승화시킨다면 대성할 수 있다. 인생이 생자생공이고 재성은 병종생공이므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영향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인성은 뭐죠? 생자생공이니까 좋죠. 재성은 뭐예요? 비형이잖아요. 이거 재성보다 그럼 뭐가 인성이 좋겠죠. 인성은 뭐죠? 어머니죠. 재성은 뭐죠?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어머니에 더 바른 코인 쓸 수 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결혼과 가족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결혼과 가족관계를 보면
자, 먼저 재성은 뭐죠? 남자에게 있어서 저기 처가 되고 또는 여자나 남자에게 있어서 뭐다? 아버지가 되겠죠. 자, 남명은 가정이나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책임감도 있으나 부부간에는 언정이 많고 밖으로 나돌기를 즐기며 내면이 고독한 경향이 있다. 아까 편관이 있어서 간목이 있어서 그렇죠? 인 속에 뭐가 있었죠? 무, 병, 갑이 있는데 이게 지금 편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관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그렇다. 남명은 여색을 탐해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기 쉽다. 남명은 성적인 뭐 이런 쪽에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력이 출중한 자식을 보고 자식이 뭐죠? 남명에게 있어서 자식은 뭐죠? 관이죠. 근데 관이 아까 뭐 했어요? 녹자 생공에서 녹자. 자식은 관인데 과신이 녹자 생공이 있으니까 자식에 관해서는 좋겠죠. 그 다남함의 특징이다. 건강면에서는 뭐 이런 스태미나라든가 신장이 약하므로 중년이후에 쉽게 피로가 올 것이니 조심해라. 남자는 처궁에 자식이 앉아 있는 셈이고 그렇죠. 자, 무인에서 자 일지면 이게 뭐죠? 배우자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만약에 남자라면 이게 뭐예요? 관이죠. 관은 뭐예요? 자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다 그 말이죠. 남자는 처궁에 자식이 앉아있는 셈이고 자식궁에 본인이 앉아있는 셈이니 간혹 임신 후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 속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죠. 인, 무, 병, 갑에서 지장간에 비견이 앉아있죠. 그래서 이 배우자 자리에 남편이 뭐죠? 자식이 앉아있는 셈이고 또 이 자식 속에 뭐가 있어요? 비견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앉아있는 셈이니까 결국 뭐다? 임신 후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관은 뭐죠? 이 관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죠. 녹생이니까 굉장히 잘난 남편을 두겠죠. 자, 무인일주 여성은 고집이 억세고 진실성이 결여돼서 아름답고 평온한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사주다. 왜 그러냐면 이 여자명에 있어서 무인은 뭐냐면 이게 뭐죠? 편관이에요. 편관. 편관은 나를 극하게 하는 뭐죠? 흉살이죠. 흉살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 좋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죠. 밖에서 아무리 잘나도 나한테 잘해야지. 밖에 가서 잘하고 나한테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무인일주 여성은 고집이 억세고 진실성 결여되어서 아름답고 평온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러나 타고난 사주 원국에 화가 있는 경우라면 화가 있으면은 어떠냐?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건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죠. 그래서 뭐죠? 이거를 그러니까 편관인상생 내지 살인상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죠? 이 편관 같은 거 편관 같은 거 좋지 않아요. 근데 이 기운을 빼요. 그래서 나를 극하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나를 극하는 게 뭐 있어요? 관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식신이 있다. 식신이 있으면 이걸 극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나를 극하러 올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기운을 빼서 순화시켜서 나에게 좋게 갖다 준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는 무토죠? 이거는 뭐죠? 목이죠. 인목이죠. 근데 여기 뭐가 화가 오면은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해서 좋게 흘러가게 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 경우라면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데 속마음을 감추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크게 대성할 사주다. 배우자 성격이 까다로워서 의견 충돌이 따르며 이로 인해 공방수가 있다. 자, 신상 변동 변화가 많아서 공방수가 예상되고 결혼 생활은 외로울 것이다. 공방수가 자체가 외롭죠. 빈방이니까. 여성은 남편을 누리려는 고집이 강해서 왜 편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적막하고 사주의 월이나 시에 사나 신이 있으면 생리사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한번 볼까요?
무인이 있는데 월이나 시에 사나 신이 있다. 있으면 생리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뭐야? 인사신 뭐죠? 사명이죠. 인사신 사명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돼? 이것도 충이 되죠. 그런 의미로 봅니다. 인사신 사명이라든가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생리사업이라는 경우가 있다. 또한 턱쏘는 승률로 배우자를 피곤하게 할 수 있다. 자, 무인일주는 7살의 일주에 해당되고 이게 지금 뭐죠? 이게 편관이에요. 근데 편관이 흉이라고 그랬죠 아까? 흉인데 이게 극제되지 못하면 이게 뭐다? 7살로 된다고 그랬죠. 7살. 그래서 7살에 좌하였으나 암압의 기운이 없으므로 자 무토와 암압을 하면 밑에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개수가 있어요? 없죠. 인무병갑만 있었죠. 그래서 비견과 편인과 편관만 있었죠. 개수가 없었어요. 암압하는 기운이 뭐가 있다? 이 개수가 없었어. 그러면 지장간에 기운이 없으므로 충돌, 언쟁, 관설, 관제 구설, 수술, 고립 등의 상황에 처하기 쉬운 사주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부부다툼, 부부냉전, 부부이별 등의 기운이 연결되는 사주다. 그래서 암압을 할 수 있는 지장 가리는 것과 암압을 하면 그나마 유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별수 있고 공방수 있고 별로 바람직한 거지는 않죠. 자, 아까 말한 편관은 이 편관은 나에게 반항하신다. 일가는 주인이고 일지는 나를 위해 있어야 하는 오행인데 일지가 편관이면 오히려 나의 기운을 극하는 건달, 깡패와 같은 무서운 흉신이기에 부부궁이 좋지 않다고 본다. 무인일조 여명은 동정, 이건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앞에 설명됐으니까 동정결혼, 그다음 편관이 중첩되면은 강제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편관이 중첩되면은 강제결혼을 겪을 수 있는 사주다. 타고난 사주가 신약하면 남편으로 인해서 신음을 한다. 자, 편관이 있을 때, 칠살이 있을 때 내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약하면 극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강하다. 또 양인이 있다 그러면 상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양인격에서 이야기했지만 양인이 오면은 이 칠살을 견뎌낼 수 있다고 그랬죠. 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인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칠살이 있어요. 예컨대 간목이 경금이 있어요. 도끼로 나를 와서 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죠. 그럴 때 인성이 있으면 되죠. 뭐가? 수가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아니면 견디기가 힘든다는 거죠. 자, 중성적인 기질에 고집이 있어 보이지만 애정이 깊은 편이나 남편국에 있는 순환이 있는 명이다. 관살 혼잡할 경우는 이성의 배신, 구타, 폭력, 고통 등으로 잦은 만남과 이별을 겪을 수 있는 사주에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자, 무인일주의 여명은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이나 가정, 배우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명이다. 자, 무인일주가 갑신일주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이변하기 쉽다. 이거는 뭐 그대로 해보면 되겠죠. 자, 갑신. 뭐예요, 이거는? 인신충. 속궁합 안 맞아요. 전부 다 목극토, 그걸 하죠. 그러니까 안 맞겠죠. 배우자 사주에 개수가 있다. 뭐죠? 무계합을 하겠죠. 서로 심하게 싸우면서 헤어지지 않는다. 개해일주, 좋죠. 이거는 개해일주. 무계합화, 인해합목. 전부 합을 하죠. 합. 그래서 무인일주에는 개해일주가 가장 사주로 보면 좋다. 이런 경우는 백년해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은 아프시면 그냥 병원 가시는데, 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자, 무토는 뭐죠? 무토는 토죠. 그러면 뭐다? 위, 비장, 뭐 대장, 그렇죠? 위. 그 다음에 이는 뭐죠? 이는 뭐다? 목이죠. 목은 뭐죠? 간, 담, 이렇죠. 자, 이 정도만 알고 한번 보시면, 자, 몸의 찰과성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를 지을 수 있다. 이거는 뭐 탕화살 이런 부분이죠. 자, 폐 질환, 혈압계통의 질환에 유해된다. 자, 폐는 뭐죠? 금이죠. 그 다음에 혈압. 이거는 이제 화나 이런 쪽이겠죠. 신경통. 이거 목이겠죠. 이거 목. 간, 담. 마찬가지로 다 이 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죠. 자, 무인은 그럴 수 있다. 위가 약해서, 자, 위는 뭐죠? 무이니까. 이 무인 일주가 자체가 바짝 메말랐잖아.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성 위장병이 염려된다. 자, 무인일주는 위산과다, 비위, 신장계통의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 신장은 뭐죠? 수죠, 수.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암, 중풍 등에도 유의해라. 음독이라든가 수족 부상, 교통사고, 가스사고, 화재 등을 겪을 수도 있다. 자, 무인일주의 사주원국에 토금이 많으면 무인이 일주에 토와 금이 많다. 그럼 뭐죠? 여기에 목이 다치겠죠. 목이 그걸 받겠죠. 그러면 간담이죠. 목은 간담에 질병이 오고 신이나 사가 있으면 인신사이가 있어서 사고수와 구설수를 자주 당하고 들이며 배신당하기 쉬운 운명이다. 사주원국에 수목이 많으면 자, 수 있고 목이 많으면 목국토 이게 다칠 수 있겠죠. 그럼 뭐죠? 위장이겠죠. 위장에 질병이 들지만 화가 있는 사주라면 구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화가 오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자, 무인일주의 사주원국에 금화가 많으면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심장과 소장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풀어보면 되겠죠. 풀어보면 자, 무인일주에 금, 화가 많으면 금화가 많으면 극을 당하고 금화가 많으면 금, 토생금, 금화 목이 많이 약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화가 목생화로 화를 해버리죠. 그럼 뭐죠? 금이 화극금을 당하나요? 그럼 심장과 소장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 무인 일주 사주원국에 화토가 많고 금수가 약하면 금은 뭐죠? 폐, 대장. 수는 뭐죠? 신장, 방광이죠.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죠? 피부는 토죠. 피부가 좋지 않고 신장염도 조심해라. 토가 바짝 마르면 우리가 피부도 마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기타를 보면 신사라든가 이런 기타를 보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학당귀인, 문곡귀인, 이제 뭐죠? 전부 이거는 이제 공부에 관계된 거죠. 학문에 관계된 거죠. 음양차차, 이거 뭐죠? 별로 우리가 앞에 안 좋게 이야기해서 밑에 나오니까 넘어갔고요. 설명드리고 철사관, 칠살은 이제 편관을 말하죠. 탕화살, 과숙, 고신, 천을귀인, 천권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무인일주는 희한한 일과 사건을 많이 보고 겪는 사주고 복신일주에 해당되므로 매사의 지연, 정체됨을 암시하는 사주다. 복신이 뭐랬죠? 엎드려서 운다고 그랬죠? 엎드려서 운다. 그렇죠? 복신이 제일 마지막에 1부터 15개한테 여기 해당되는 게 복신이었죠? 여기 오는 거. 앞에 음양착착사라든가 이거 보실 때 한번 참고를 하세요. 이거 보고 설명을 했으니까 자, 탕화는 뭐냐면 이 끊는 물이라든가 불에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인일주는 탕화가 말할 때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비관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중용의 도를 잇고 쟁론이 잦아지면 불리해지는 사주다. 사주에 인사신이 있거나 인이 3개 이상이면 화상 음독한다. 인사신이 있으면 형을 당하죠. 그리고 인이 3개 있으면 화상 음독을 한다. 참고로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자, 무인일주는 음양차착, 양차학살에 해당하는 일주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불화하고 사별할 수 있으며 상부 극처할 확률이 많아서 지치하여도 해로하기 어려운 사주다. 무인일주는 음란하고 생란을 따르는 가능성이 많아서 심하게는 상중에 지척하며 혼인하여도 그 실패수가 따르는 거다. 이게 뭐죠? 음양차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살이, 지척, 피절 보다 강합니다. 이런 음양차착살이 있으면 외삼촌이 고독하거나
외가가 몰락할 조짐을 암시해 주는 거고, 음살 착찰의 시에 있으면 천함이 고득해지고 처가에 덕이 없어서 처가가 쇠망함을 암시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사신, 충영이나 탕왕에 맞물리면 감정적으로 격앙되기 쉬운데 생살, 여탈의 업상에 임하면 무난한 삶을 염한다. 생사, 여탈, 인사신, 사명이라든가 충영, 인신충도 되죠? 인신충. 이런 충형이나 충이나 형이 오면은 거기다 탕화까지 맞물리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으로 개강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생사겠죠. 생사여탈, 생사여탈의 업상에 임하면 그러한 생사여탈 업장이 뭐가 있어요? 생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업상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의료인들이 있겠죠. 의사. 자, 생사여탈을 할 수 있는 거는 의사, 검사, 판사, 경찰, 뭐 이런 쪽이겠죠. 군인. 그렇죠? 자, 그렇지 않으면 철사관이 동시에 작용하여 희귀성 질환으로 고생할 공산이 크다. 자, 한번 철사관도 찾아보시고요. 한편 무인일주가 원국의 식상이 중중하면 말을 더듬는 경향이 드러나는데, 자, 무인일주가, 자, 이거는 뭐라 했죠? 편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식상이 뭐가 있으면 화가 있죠. 화. 식상이 강하면 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식상이 중중하면 말을 더듬는 경향이 드러나는데 이는 성격 급한 민둥상의 호랑이의 감성계가 지나치게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식상은 뭐냐면 식상은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 내 재주를 뽐내는 거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은 이제 감성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상계가 이게 지나치면 이런 쪽이 문제가 있고 말도 더듬게 된다. 무인일주는 매사 신중하게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한번 가지고 한번 또 볼까요? 무인에서 자, 연살, 묘가 오면 뭐죠? 인묘.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죠. 연살, 묘가, 인묘, 뭐 크게 망신살, 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역마살 오면은 충을 하죠. 역마살은 인신, 충을 하죠. 그 다음에 고신살은 사도 마찬가지고 축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게 없고 자 공망은 신유 신유가 공망이 뭐죠? 무수토 입장에서는 토생금이죠. 뭐죠? 식상이죠. 식상이 공망을 만드나요? 식상이 공망을 말했다. 그러면 뭐 재주를 뽐낸다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노력하는 게 이게 그다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관계를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무인일주는 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인일주는 산 밑에 있는 호랑이 그렇죠? 산 밑에 있는 호랑이 그런 모습이에요. 물상이요. 그리고 바짝 메말라 있고 현재 여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이 수의 기운이 좀 부족한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수기운이 사주 다른 국에 다른 곳에 이렇게 수기운이 있으면 좋겠죠. 대운에서 오거나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속에는 자 비경과 그 다음에 편인과 편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치우친 편이죠. 그래서 이 편관 특히 간목의 경우에 이 칠살의 기운이 작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고 12운성을 갖다 대입을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해석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꼭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놓고 이 무인 할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60갑자를 아무거나 써놓고 이거를 전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고 이거까지 다 만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것만 따로 제가 모아놓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를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하셔서 하면은 이제 좀 이게 많이 필요하겠죠. 이게 한두 번 해갖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무인일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